세종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세종은 소통 중에서도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 군주였죠. 경언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실록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종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비판하는 말이더라도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경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일단 받아주는 거죠. 2023년 10월에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 월대가 복원이 됐습니다. 100년 만에 복원된 월대인데요. 보통 월대라고 하면 이렇게 정각을 우러러 보이게끔 정각 주변에 높이 설치하는 것이 월대입니다. 그런데 근정전 주위에도 이렇게 월대가 있지만 광화문 앞에 월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궁궐의 정문 앞에 월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동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유일하답니다. 그럼 이 월대는 어떤 공간일까요?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이 궁궐 바깥에 나와서 백성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궁궐 바깥에 나와서 백성을 바라보고 백성을 만나는 공간이고요. 백성의 입장에서는 궁궐 안에 있는 왕과 만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월대가 새롭게 복원이 되었고요. 이 월대는 조선시대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 소통의 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 그 중에서 진정한 리더의 능력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 저는 그게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 중에 그 소통을 가장 잘한 리더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세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세종이 리더가 되었고 성군이 되었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세종이 누군가요?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형이었던 양녕대군이 폐세자 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세자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세자로 책봉되고 그 해에 바로 아버지 태종으로부터 양위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왕의 정권을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특히 군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은 아버지 태종이 상왕으로 올라앉아서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세종이 왕이 되면서 세종의 부인이었던 소원왕후, 그 소원왕후의 친정아버지, 외척 세력을 굉장히 경계했던 태종에 의해서 사형받고 죽어야 됐었고 몰락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부인을 바라보는 심정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얼마나 또 무책임해 보였을까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서 성군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군이 되는 데는 소통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종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윤대, 구원, 그리고 상소인데요. 윤대는 왕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수 있게끔 신하들이 돌아가면서 왕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건 왕의 잘못을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도록 신하들의 비판을 받아들이는 시간이죠. 상소 역시도 어떤 측면에서는 왕의 잘잘못 그리고 정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상소로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정에 대한 중요한 문제뿐만 아니라 왕에 대한 비판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신하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죠. 세종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먼저 그대들의 의견부터 듣겠다라는 말입니다. 그처럼 세종은 소통 중에서도 경청의 자세가 되어 있는 군주였죠. 경언심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실록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세종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자신을 비판하는 말이더라도 경의 말이 매우 아름답다. 경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일단 받아주는 거죠. 세종의 소통 중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세제개혁이었는데요. 세종은 과거 시험을 열어서 그 과거 시험에서 세종이 직접 문제를 냈습니다. 그걸 책문이라고 하거든요. 과거 시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과거 시험 합격자들의 등수를 매기는 논술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책문의 문제였습니다.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고치려고 한다면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모두 진술하여 숨김이 없게 하라. 내가 장차 채택하여 시행하겠노라. 공법에 대해서 이걸 고치려고 한다 하고 과거 시험의 최종 합격자들 그들에게 이런 책문을 던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구사금, 무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공론화해서 함께 의논하겠다 하는 여론의 힘을 보여주는 창구를 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해서 토지 1결당 10두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모두 17만여 명에게요. 5개월여 동안 발음이 좀 별로예요. 5개월여 동안 17만여 명을 직접 찾아가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찬성이 57.1%, 9만 8천여 명이었고 반대가 42.9%, 7만 4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성이 많으니까 공법을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찬성이 많은 쪽은 왜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 쪽은 왜 반대가 많은지를 다시 조사하라고 했던 거죠. 찬성하는 측은 대부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였습니다. 토지가 비옥한 지역들이죠. 반대가 많은 곳은 강화도, 평안도, 함경도 지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찬반이 갈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재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탄 없이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명철하지 못해 일의 옳고 그름을 내다보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금의 조세를 보면 예전보다 배나되어 백성들의 원망을 알 수 있다. 내가 공법으로 많이 거두어 나라를 부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다. 다펌 손실법의 폐해를 염려하여 공법을 만든 것인데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이란 아침에 고치고 저녁에 변할 수 없는 것이니 백성에게 편리하도록 대신들은 공법을 의논하여 아래도록 하라. 이렇게 공법의 문제점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라 하고 명을 내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내가 명철하지 못해 옳고 그름을 내다보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되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신하들이 서스럼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신하들이 누구든지 편하게 자신의 바른 주장들을 펼칠 수 있게 장을 열어줬던 거죠. 그러자 황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옥한 토지는 부자가, 척박한 토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데 만약 중간 수준의 세금을 매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합니다. 또 이에 반해서 안수산 지돈영 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다펌법 때문에 아전의 농간이 심해 뇌물을 받은 조사관의 낮은 세액 책정으로 국가 재정이 고갈되므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세금을 내는 걸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관리들을 파견해서 올해 수확량이 얼마냐라는 걸 조사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가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뇌물을 받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근절시킬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실담업법이라는 것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평년보다 수확량이 적겠죠. 그럼 수확량이 줄어든 만큼 세금을 감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사람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공법을 통해서 새롭게 개혁을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공법이 새롭게 개정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1429년에 호조에 명을 내려서 공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라 합니다. 그리고 호조에서 공법안을 제출하자 그걸 백성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찬반이 왜 이렇게 나뉘었는지 백관들에게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8년 후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경상도와 전라도를 먼저 시범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아서 1444년, 그러니까 공법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14년 만에 이렇게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는 새로운 세제 개혁이 완성이 됐던 거죠. 전분육등법이라는 건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어서 세금을 차등 있게 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분구등법은 올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세금을 차등 있게 내도록 했던 거죠. 그렇게 과거 시험에 책문을 냈던 것부터 시작을 하자면 무려 17년 동안 여론을 수렴하고 오랜 토론을 거친 끝에 반대자들조차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어서 완전히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세종의 소통,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공론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것이 세종의 소통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